이번에는 그 미국 카디널 헬스 본사 인허가 담당 출신 그 K바이오 솔루션의 강경윤 대표께서 최신 미국 임상 진출 전략에 대해서 약 한 15분 정도 강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옥남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 개발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임상시험이 중요합니다. K바이오 솔루션은 제가 2016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70여 개의 의료기기 제약사 회사들의 제일 주로는 FDA 허가 그리고 MDR-CE 인증 임상시험 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 솔루션 팀이고요. 저는 13년간 미국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에서 제가 의료기기 인허가 팀장, 부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보시는 쿵 메디칼 기업에서 제가 7년 동안 카테터를 전 세계 최초로 보급했던 기업이죠. 쿵 메디칼에서 제가 의료기기 인허가 팀장을 역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세인트 주드 메디컬 의료기기 부장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는 칼든 헬스 제약사에서 제가 5년간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사업부 인수합병 작업을 했었고요. 제가 인디애나 주에서 쿵 메디칼 본사에서 제가 관리했던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라스 텍사스에서 세인트 주드 메디컬에서 제가 관리했던 인허가 부서입니다. 여기 회사에 있을 때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세인트 주드 메디컬은 이제 PMA 디바이스만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달라스에 가서 여기가 되게 햇볕이 뜨거운 곳인데 덥다는 걸 모르면서, 왜냐면 거의 이제 해를 보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밤 9시에 퇴근하고 항상, 그래서 미국에 은근히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칼디널 헬스, 그 이후에는 칼디널 헬스 제약사에서 제가 의료기기 사업부 인수 통합 작업들을 5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FDA와 MDR, 해외 임상시험에 대한 강연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튜버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한 2,100명이 저희 이제 강의들을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제 이름 강경윤을 검색하시면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지털 치료제로도 여러 강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미국의 임상시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전개해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박옥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전 세계에서 9위 정도입니다. 퍼센티지로 보시면은 1.7%.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가 지금 현재 11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전체 GDP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1.5%, 1.7%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도 대한민국의 거시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아주 의료기기 산업이 거대한 산업이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40%에서 42%를 차지합니다. 아주 큰 시장이고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미국 인구가 글로벌 인구의 한 5%가 안 되는데 전 세계 시장의 4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 중국 시장은 지금 현재 거시경제 면에서는 중국 GDP가 미국의 GDP의 85% 정도까지 따라잡았는데 아직도 의료기기 시장은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를 보셨을 때 지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13.9%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13.9%라는 성장은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성장을 했었던, 그때도 이제 9%, 10% 있었는데 아주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통계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최근에 2022년에 무려 30% 성장하는 통계가 시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시경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율이 떨어지고 1%, 0%,
많아야 2%인데 지금 의료기기 산업은 버블인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와는 디커플돼서 지금 가고 있는, 여기는 아주 핫한 마켓을 이루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매출들이 나오고 생산들이 된다는 점이 큰 이제 특이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는 한국의 의료기기 기업들의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들을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이제 제가 직접 프로토콜을 설계를 했는데요. 연구자 교수님들과. 근데 이제 이 설계를 할 때 스탠포드 교수님과 같이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임상시험이 끝났고 즉 올해 세계 최대 소화기 학회의 DDW 미국 컨퍼런스에서 올해 베스트 임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때도 미국 연구 책임자 교수와 같이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제가 직접 프로토콜을 설계를 해서 한국에서 진행했던 임상시험이 이제 미국에서 베스트 임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대장암 수술 인공장관 관리기를 개발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인공항문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 인공항문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관 관리기를 개발한 회사의 임상시험을,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저희가 FDA와 3년간 씨름을 했습니다. 임상시험을 승인받는 데까지 3년이 걸렸어요. 대장암 수술에 이제 밴드로 20형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FDA에서 프리서미션으로 계속적인 데이터를 요구를 했고, 그 FDA가 요구하는 임상시험 설계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FDA로부터 금년도에 IDE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기기 산업에 계실 때도 IND라는 용어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IND는 이제 Investigational New Drug으로 의약품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고요. 의료기기는 이제 ID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시험을 할 때는 저희가 처음부터 미국 대학 교수들과 같이 이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대학을 컨택을 했고, 그리고 미국 대학 교수분들과 그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대학병원에서 같은 사용 목적의 임상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술 방식과 팔로우업 그 기간과 모니터링 방식이 한국의 이 병원에서 진행하는 시술 방식과 미국에서 진행하는 방식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미국 교수님들과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FDA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 FDA와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미국 환자들의 대장암 예를 들어 수술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FDA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1차 효성 평가 지표와 2차 효성 평가 지표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타진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미국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 병원 교수들을 컨택을 했고, 이 교수들과 처음에 이제 제가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서 임상시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 교수들이 상당히 이제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 교수들이 같이 인발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임상시험에서는 사실 FDA에서 되게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FDA에서는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할 때 유효성도 평가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 유효성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임상적 유효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둘 다 평가해라, 이런 주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임상시험 설계를 하셨던 것과는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임상시험 설계를 FDA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FDA와 미팅을 할 때, FDA에서 이제 미팅을 할 때 한 15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FDA의 참석자들은 이제 다
의사이거나 박사급입니다. 대부분 FDA 심사자들은 요즘 이제 학력이 인플레가 생겨서 FDA 심사자들은 대부분 박사들. 그리고 박사급과 의사들이 많이. 그래서 그 의사들과 박사들을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설득을 우리 기술을 설명하고 임상시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FDA가 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FDA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이제 인터랙티브한 디스커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보통 그 리드를 하게 되는데요. 사회를 봐서 마더레이트를 이제 FDA가 들어와 있고 이제 한국의 제조사 측이 들어와 있는데 저도 이제 전문의는 아니다 보니까 FDA의 의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특별히 미국 교수들을 같이 이렇게 참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FDA의 이 의료기기 임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ignificant Risk Device와 Non-Significant Risk Device를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SR과 NSR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NSR로 분류가 됩니다. 그 얘기는 NSR로 분류가 되면 FDA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식약처에서 많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 임상계획을 면제를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가지고 미국에서 임상시험 설계를 하는 회사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프리서미션을 통해서 우리의 디지털 치료제가 환자에게 침습적인 위험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위험도가 낮다라는 부분을 피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NSR 판정을 받게 되면 FDA의 IDE 임상시험 승인 없이 미국 대학병원의 IRB 승인만으로 이 임상시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UCLA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 프리서미션을 통해서 먼저 FDA로부터 NSR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UCLA 그 하스피털에 IRB 신청을 넣으니까 IRB에서 FDA IDE 어프로벌 레터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대신에 그 FDA 프리서미션 리튼 피드백에서 NSR 판정을 받은 레터가 있다 이렇게 제공을 했더니 UCLA IRB에서 그거를 이제 억셉트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하실 때 디지털 치료제는 반드시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임상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디지털 치료제로 이제 많이 그 FDA 승인을 받고 있는 회사에는 아킬리, 엔데버 RX, 이 ADHD를 치료하는 게임 치료제를 만든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최근에 이제 아편 중독이 한 7, 8년 전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어 테라피릭스라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 기업에서 아편 중독에 대한 오피오이드 이제 치료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킬리 회사가 이제 FDA로부터 그 디노보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임상시험 케이스를 보니까 1,300명을 스크리닝을 해서 800명가량을 등록을 한 엄청난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미국 FDA에서는 국내 이제 식품약품안전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임상 케이스를 디지털 치료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FDA 프리서미션입니다. 그래서 FDA 프리서미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임상시험 계획을 이제 영문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학병원 교수님과 일단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이제 영문화하고 그리고 특별히 미국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발표되고 있는 그 논문들에서 1차 유성 평가 지표, 이런 2차 유성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FDA와 임상시험 설계에 대해서 컨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디지털 치료제의 제품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리와 내용도 같이 제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미국 FDA에서 이미 승인되어 있는 디노보나 510K를 활용해서 우리의 디지털 치료제로 이 프레디케이트 동등 비교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타진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들 위주로 하셔야 되고, 이 FDA 프리서미션에는 가급적 중요한 질문들은 다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향후 진행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리서미션 사이클을 통해서 FDA가 동의하는 프로토콜을 세팅을 하시게 되면 이제 SR로 Significant Risk Device로 판정된 경우에는 FDA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IDE 어프로벌이 필요하고요. NSR로 판정되신 경우에는 바로 IRB 진행을 하셔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FDA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였고요. 그리고 FDA로부터 510K 진행하는 부분, 저희가 이제 510K 서미션을 아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FDA의 2등급 510K 승인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먼저 임상시험을 진행을 이제 하고 디노보나 510K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510K에서는 이제 먼저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인체가 접촉이 되는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물학적 안전성 이런 시험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다만 특별히 성능 시험과 소프트웨어에서 요구되는 이제 문서들에서 식품약품 안전처와 그리고 FDA가 요구하는 그런 문서들의 그 컨텐츠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FDA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는 이제 FDA는 3단계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행정심사, Refuse to Accept, RTA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심사에서는 510K를 제출을 했을 때 디지털 치료제에서 반드시 요구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SRS, 소프트웨어 입력물, SDS, 소프트웨어 출력물 이러한 중요한 파일들이 접수 자체가 안 됐다면 보안 요청이 나오는 RTA 행정심사이고요. 여기서 보안을 받으면 180일에 보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받습니다. 그 RTA를 패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 심사, Substantive Review로 진행이 되고요. 이 Substantive Review에서는 디지털 치료제의 소프트웨어 성능 시험, 이 밸리데이션, 사용자 적합성 임상 결과를 제출했다면 디지털 치료제의 그 임상 결과에서 임상 평가 방식이 적절했는지 실질적인 심사 내용에 대한 FDA 보안 요청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Deficiency Letter라고 부르고 AI Request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FDA에서는 180일의 보안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FDA AI Deficiency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승인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터랙티브 리뷰라고 하고요. 교신 심사를 통해서 FDA에서 이메일이나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통해서 510K 클리어런스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0K 클리어런스나 결국은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에는 디노보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FDA에 이미 동등 비교 제품을 설정할 수 없는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 디노보라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프레디케이트가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에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특별히 정신과 질환에 해당되는 디지털 치료제, psychiatric disease나 disorder를 예를 들어서 주요 우울증 장애, 강박장애, 이제 불안장애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러한 정신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테라피틱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FDA에서 510K나 디노보와 같은 공식적인 승인을 안 받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진행한 리포트를 FDA 제출하면 미국에서 론칭을 가능하게끔 FDA가 정신과 질환,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에 대한 그 문을 열어놓은 가이던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디지털 치료대 기업이면은 참조하셔서 이런 좀 어려운 임상시험 승인 절차 없이 먼저 임상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라온 거 있어서 하나만 대표님, 질문이 있다고 하세요. 아폴론이라는 광학을 이용한 비침식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개발 중인 회사인데 비침식 연속 혈당 측정기를 FDA 프로세스 시 중증성 병이 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궁금하다고 하시요. 예, 지금 이제 CGMS잖아요.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인데, 지금 CGMS로는 이제, 미국의 FDA 510K 승인된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옴니파드가 이제, 인슐린을 패치 형태로, 공급해주는 기기이고, 한국에는 이오플로우라는 회사가 이제 이쪽에 그 인슐린을 패치 형태로 공급하는 상장 사업이죠. 그 프라이빗 에코리 매각을 되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CGMS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연속 혈당 측정 기기에 대해서는 FDA의 그 510K 승인한 제품이기 때문에 동등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